제주도의 기적 10년 만에 재회. 아버지! 프롤로그 불타는 밤. 여보, 현우 씨, 안 돼. 새벽 3시, 서울 용산의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5층짜리 건물이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1층 곱창집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다. 엄마, 아빠가 안에 있어. 21살 민혁이 소방관들을 뿌리치고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화염의 혀가 창문을 핥으며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는 알았다. 끝났다고. 야, 안 돼, 안 돼. 현우 씨. 내 비명이 소방차 사이렌보다 날카로웠다. 민혁은 내 품에 쓰러져 엉엉 울었다. 까만 연기가 하늘을 덮고 제가 눈처럼 내렸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췄다. 아니, 멈춘 줄 알았다. 일부 곱창 연기 속에 숨긴 눈물. 어서 오세요. 민혁 곱창입니다. 60의 나이에도 내 목소리는 서귀포 매장의 천장을 쨍쨍 울린다. 사람들은 나를 철의 여인이라 부른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내 심장 밑바닥엔 여전히 10년 전 그날의 잿더미가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화마가 남긴 건 남편의 사망 확인서와 7억이라는 숫자였다. 빚더미, 고리대금, 독촉 전화. 우리 모자는 지옥에 떨어졌다. 엄마, 장례식장 영안실 밖에서 민혁이 말했다. 아들의 눈은 눈물로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다. 아빠가 남긴 보험금 1억. 이거 우리 피눈물이야. 이걸로 곱창집 다시 해보자. 내가 죽어라 구워볼게. 엄마는 홀에서 손님 받고 우리 이겨내자. 대학 자퇴서를 내던진 아들의 손을 나는 꽉 움켜쥐었다. 그날부터 우리의 전쟁이 시작됐다. 새벽 4시 도축장에서 떼어온 곱창을 씻는 아들의 손은 동상으로 새빨갰다. 밤 12시 마지막 손님을 보낸 후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는 벽에 기대 졸았다. 엄마, 잠깐만 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래, 우리 민혁이. 조금만 더. 3년이 지나 빚을 반쯤 갚았을 때, 5년이 지나 두 번째 매장을 냈을 때, 7년이 지나 전국 프랜차이즈로 키웠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웃었다. 아빠 봐. 우리 해냈어. 당신 없이도. 우리가 해냈어. 10년 후 민혁은 연봉 10억의 CEO가 됐고 나는 27개 지점을 거느린 이사가 됐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이부 해변의 뒷모습. 엄마, 이번 휴가는 푹 쉬어요. 제주도 최고급 호텔 잡았어요. 민혁이 예약한 서귀포 횟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남편과 신혼여행 때 걸었던 그 백사장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여기, 아빠랑 왔던 곳이네. 엄마, 이제 그만. 아빠는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아들의 다독임에도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노을이 지는 백사장을 바라보다가 나는 숨이 멎었다. 저기, 낡은 카키색 점퍼를 입고 느릿느릿 걷는 한 사내. 오른손은 주머니에 깊숙이 찌르고 왼손을 가볍게 휘저으며 걷는 그 독특한 리듬. 안 돼. 설마.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10년 전 화장터에서 한 줌째로 돌아온 그 사람의 걸음걸이. 분명히 봤다. 분명히 기억한다. 저 어깨의 각도, 저 발걸음의 박자. 현우 씨?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엄마, 어디 가세요? 민혁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횟집 문을 박차고 백사장으로 뛰어내렸다. 3부 무너진 가족, 흔들린 진실. 현우 씨, 김현우.
모래를 밟으며 달리는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사내가 멈췄다.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아, 아,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무릎이 꺾였다. 모래바닥에 주저앉은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주름진 눈가, 희끗해진 머리카락, 깎아지른 광대뼈. 하지만 분명했다.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불길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사람이었다. 미영아. 갈라진 목소리.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었다. 엄마. 뒤쫓아온 민혁이 헐레벌떡 달려왔다가 그 자리에 박혀버렸다. 아들의 입이 벌어졌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다. 민혁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악몽을 보는 듯이.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게 정말 아빠라고? 현우가 입술을 떨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민혁아, 아빠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민혁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경악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민혁이 달려들었다. 현우의 멱살을 움켜쥐고 거칠게 흔들었다. 아빠는 죽었어야 했어. 그때 진짜 죽었어야 했다고. 민혁아. 내가 말리려 했지만 아들의 분노는 막을 수 없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7억이라는 빚더미를 떠안고 사채업자들이 엄마 멱살 잡고 흔들 때 내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곱창을 씻을 때 민혁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를 집어삼켰다. 내가 대학 포기하고 친구들 다 떠나보내고 엄마랑 둘이서 새벽같이 일어나 곱창 씻고 구우면서 울 때 당신은 뭐 했어? 어디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민혁아. 당신은 여기서 바다나 보고 있었어? 파도 구경하면서 아이고 힘들다 하고 있었어? 민혁이 현우를 밀쳤다. 현우는 모래 위에 주저앉았다. 나는 너희한테 보험금이라도 주고 싶었어. 현우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작았다.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는 평생 그 빚의 늪에서 못 나올 거야. 채권자들이 날 찾아내면 끝이었어. 그래서 내가 죽으면 보험금 1억이라도 나오니까. 닥쳐. 민혁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다. 그 돈 1억 받으려고 아빠를 잃어야 했어? 10년을 아빠 없이 살아야 했어? 매년 기일날마다 무덤 앞에서 소주 따르고 울면서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말할 때 당신은 살아있었다고? 민혁이 무릎을 꿇었다. 모래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울었다. 난 아빠가 필요했어. 돈이 아니라 아빠가 필요했단 말이야. 새벽에 일어나서 곱창 씻을 때, 손님한테 욕먹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내 옆에 아빠가 있었으면 했어. 현우도 울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0년. 우리가 살아온 10년. 그 시간 동안 저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당신. 내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10년 전보다 20년은 늙어 있었다. 나는 죽은 사람으로 살았어. 김철수라는 가짜 이름으로. 사부 10년의 그림자. 현우가 사는 곳은 서귀포 외곽의 허름한 단칸방이었다. 낡은 2층 빌라의 가장 구석진 곳.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확 몰려왔다. 여기서 10년을 민혁의 목소리가 잠겼다. 방은 참혹할 정도로 좁았다. 한평 남짓, 싱크대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냉장고. 그게 전부였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벽지는 습기에 젖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다. 벽 한쪽 전체가 신문 스크랩으로 빼곡하게 도배돼 있었다. 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었다. 손끝이 떨렸다. 청년 CEO 김민혁, 곱창으로 신화를 쓰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모자, 프랜차이즈 대상 수상. 민혁 곱창 김미영 이사, 여성 기업 인상 수상. 서민 외식의 아이콘, 민혁 곱창 전국 27개 지점 돌파. 기사 속 우리 얼굴은 손때에 달아 너덜너덜했다. 어떤 기사는 반쯤 찢어져 있었고 어떤 사진은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붙여져 있었다. 사진 위로 지문이 선명했다. 얼마나 많이 만졌으면 저렇게 달았을까. 매일 신문을 찾아봤어. 현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편의점, 도서관, 찜질방. 신문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어. 혹시나 너희 이름이 나올까봐. 작은 기사라도, 너희 사진 한 장이라도. 현우가 벽으로 다가와 손을 뻗었다. 민혁의 얼굴이 크게 실린 기사를 쓰다듬었다. 너희가 TV에 나온다는 소문을 들으면. 나는 PC방으로 달려갔어. 새벽까지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 민혁이 웃는 얼굴, 미영이 인터뷰하는 모습. 화면을 멈춰놓고 한참을 그냥 쳐다봤어. 아빠. 민혁이 벽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자신의 사진을 만졌다. 그 아래 빨간 볼펜으로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19년 5월 3일 마이너스 민혁이 첫 방송 출연. 많이 컸다. 목소리도 낮아졌다. 2020년 8월 12일 마이너스 미영이 여성 기업 인상. 웃는 모습이 예쁘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2022년 3월 20일 마이너스 민혁이 27개 지점 달성.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2023년 12월 25일 마이너스 크리스마스. 오늘 너희는 뭘 먹었을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면. 이걸 다 기록했어요? 민혁의 손이 벽을 타고 내려갔다. 날짜와 메모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어떤 날은 오늘은 기사가 없어서 슬프다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날은 민혁이 웃는 사진을 봤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라고 적혀 있었다. 매일 일기처럼 썼어. 현우의 목소리가 메말랐다. 너희 소식이 있는 날은, 그날은 참 행복했어. 밥도 한 끼 더 먹고 소주도 한 잔 마시고. 하지만 너희 소식이 없는 날은 정말 죽고 싶었어. 내가 다른 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는 우리가 출연한 TV 방송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 빼곡했다. 사진 품질은 형편없었다. PC방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것들이었다. 이것도, 방송 나올 때마다 화면을 찍어서 인화했어. 사진관에서 일장에 200원 받더라고. 민혁이 자신의 사진들을 하나씩 만졌다. 21살, 23, 25. 자신이 자라는 모습이 벽에 연대기처럼 붙어 있었다. 아빠는 내가 자라는 걸 이렇게 봤구나. 미안해. 민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를 열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두부 한 모, 소주 몇 병, 김치 한 통. 그게 전부였다. 이렇게 살았어요? 10년을? 싱크대 위에는 라면 박스가 있었다.
열어보니 가장 싼 라면들이 가득했다. 가스레인지는 너무 낡아서 한쪽 불만 겨우 들어왔다. 일당을 받으면 딱 필요한 만큼만 썼어. 현우가 서랍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거 너희한테 줄 거야. 통장을 펼친 순간 나는 입을 막았다. 2억 3천만 원. 10년 동안.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루에 10,000원도 안 쓰려고 노력했어. 건설 현장에서 일당 5만 원 받으면 라면 하나 사 먹고 나머지는 다 저금했어.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밥을 공짜로 줘서 그날은 돈을 아낄 수 있었어. 민혁이 통장을 빼앗듯 받았다.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다. 5만 원, 4만 2천 원, 6만 원, 3만 5천 원. 입금 날짜와 금액이 빼곡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매일매일 돈을 모았다. 이게 아빠 인생이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출금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응, 한 번도 안 뺐어. 현우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병원 갈 돈도 아껴서 약국에서 제일 싼 진통제만 샀어. 옷도 안 샀어. 이 작업복이 10년 동안 입은 옷이야. 나는 방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우리가 나온 신문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다. 그 옆에는 낡은 공책이 있었다. 공책을 펼쳤다. 2015년 6월 1일. 오늘 신문에 민혁이가 나왔다. 첫 매장을 열었다고 한다. 얼굴이 수척해 보여서 가슴이 아프다. 민혁아, 밥 잘 챙겨 먹어라. 201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미영이는 누군가에게 초콜릿을 받았을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2017년 9월 30일. 오늘 건설 현장에서 떨어질 뻔했다.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죽기 싫더라. 너희를 다시 보고 싶어서. 2018년 4월 5일. 민혁이 생일. 25살이 됐구나. 미역국은 먹었니? 아빠가 끓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페이지마다 우리를 향한 그리움이 적혀 있었다. 10년 동안 3,65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빠. 민혁이 공책을 들고 주저앉았다. 이걸 매일 썼어요? 응. 너희한테 하지 못한 말들. 거기에 다 적었어. 언젠가 너희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서. 나는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어제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5년 12월 11일. 내일 제주도 바다에 가볼까 한다. 미영이랑 신혼여행 갔던 그곳.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제 너무 지쳤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진짜 떠나야 할 것 같다. 뭐? 아.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떠난다는 게? 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너희 얼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바다에. 안 돼. 민혁이 소리쳤다. 그러려고 어제 바다에 간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우릴 떠날 생각이었어요? 현우가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 너무 외로웠어. 너희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 민혁이 아버지를 껴안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울었다. 바보, 바보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나도 두 사람을 껴안았다.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우리 가족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울었다. 벽에 붙은 수백 장의 사진들이, 신문 스크랩들이, 10년의 기록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오부 제주도의 새벽, 용서의 시작. 밤이 깊어졌다.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렸고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이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아버지가 10년 동안 써온 일기, 자신의 생일마다 적힌 글귀들, 명절마다 적힌 그리움들,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적힌 자랑스러움들. 2019년 7월 15일,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렸다. 민혁이는 더운 주방에서 괜찮을까? 물 많이 마시고 쉬엄쉬엄 일해라. 2020년 11월 23일, 미영이가 신문에서 말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 기쁨을 함께 나눴을 텐데. 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21년 3월 1일, 민혁이 무릎이 안 좋다는 기사를 봤다. 병원은 다니고 있을까? 아빠가 옆에서 주물러주고 싶다. 아빠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옆에 없었지만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나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냈다. 손때 묻은 사진들. 어떤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민혁아, 수고했어. 미영아, 사랑해. 너희가 자랑스러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당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했어요? 내가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행복하지 않았어. 단 하루도. 하지만 너희가 행복한 걸 보면서 그걸로 버텼어. 너희 웃는 얼굴 하나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 민혁이 벽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았다. 아빠, 나 어제까지 아빠를 원망했어요. 왜 우릴 버렸냐고, 왜 혼자만 편하게 죽었냐고. 근데 민혁이 눈물을 닦았다. 아빠도 죽은 거나 다름없었네요. 아니, 죽은 것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있는데 우릴 볼 수 없고, 숨 쉬는데 우리 곁에 없고. 민혁아, 근데 아빠 그래도 화가 나요. 진짜 많이 화가 나요. 민혁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왜냐면 우리한테 선택권을 안 줬잖아요.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아빠를 찾았을 거예요. 이렇게 외롭게 살지 않게 했을 거예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짐? 민혁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아빠, 우리한테 짐은 빚이었어요. 아빠가 아니었어요. 우린 빚을 짐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갚아야 할 빚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아빠가 없는 게, 그게 진짜 짐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왔다.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나는 천천히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10년 만에 잡는 남편의 손. 굳은 살 투성이었다. 손마디마다 상처가 있었다. 당신 손, 이렇게 됐어요. 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당신 자수해요. 현우가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미영아, 보험금 사기죄, 가짜 신분증, 뭐든 다 자수하고 법대로 벌 받아요. 도망치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책임지세요. 눈물이 흘렀다. 우리가 번 돈으로 보험금은 다 갚을게요. 이자까지 다 붙여서. 그리고 나는 민혁을 바라봤다. 아들은 창밖 푸른 바다를 보며 눈물을 닦고 있었다. 감옥에서 나오면 우리 가게로 와요. 미영아, 나 같은 놈이 설거지부터 배워요. 처음부터, 맨 밑바닥부터, 손님들한테 인사하는 것부터, 그릇 닦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도망친 10년, 노동으로 갚으라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으로 느끼라고요. 현우가 흐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젠 죽었다는 거짓말 그만하고 살아서 우리 곁에서 속죄해요. 멀리서 신문 보지 말고 옆에서 직접 보라고요. TV 화면이 아니라 진짜 우리 얼굴을 보면서 살라고요. 내가 그럴 자격 없어요. 민혁이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아빠는 우리 곁에 있을 자격 없어요. 10년 동안 우릴 속였으니까. 10년 동안 혼자 숨어 살았으니까.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아빠를 용서할 시간이 필요해요. 오래 걸릴 거예요. 몇 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민혁이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았다. 그 시간 동안 우리 곁에 있어 줄래요? 도망가지 말고 죽으려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 줄래요? 현우가 아들을 껴안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혁아, 아빠가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아빠.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아빠가 다 잘못했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였다. 10년 만에 보는 우리 가족의 새벽이었다. 아빠, 민혁이 말했다. 절대 쉽게 용서 안 할 거예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아빠도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설거지 열심히 해야 해요. 진짜 열심히. 응. 죽을 힘을 다해서 할게. 그리고 민혁이 수줍게 웃었다. 가끔 아빠한테 곱창 굽는 법도 가르쳐 줄게요. 설거지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1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그래. 고맙다, 민혁아. 대신 조건 있어요. 뭐든지. 다시는 우리 앞에서 사라지지 마세요. 약속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며. 약속한다. 이번엔 진짜 약속한다. 에필로그 15년 후의 해피엔딩. 민혁 곱창 본점 주방.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다. 어이, 김 사장님. 오늘도 열일하시네요? 단골 손님이 농담을 건넨다. 현우는 수줍게 웃는다. 사장은 무슨. 저 그냥 설거지꾼이에요. 겸손도 유분수지. 민혁 사장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도 설거지는 설거지죠. 여보, 허리 좀 펴고 해요. 내가 주방으로 들어와 한약 봉지를 건넨다. 현우가 받아들며 웃는다. 그 미소엔 더 이상 죄책감이 없다. 미영아, 이거. 현우가 낡은 통장을 꺼낸다. 제주도에서 모은 그 돈. 한 푼도 안 썼어. 감옥 다녀온 후에도 모으고 또 모았어. 통장엔 5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이거 민혁이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줘. 나는 통장을 받아들고 울컥했다. 바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현우가 내 손을 잡았다. 굳은 살 박인 손. 15년을 속죄하며 살아온 손. 여보, 응? 이제 그만 울어요. 우리 이제 웃으며 살아요. 우리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남은 생을 채울 진짜 기적을 얻었다.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서로를 용서하며 다시 손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우의 선택이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비겁했었는지 아니면 그 선택이 맞았던 건지 구독자분들이 답글 남겨주세요.
자는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뭉쳐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